검찰에는 5만 원짜리 현금이 많다 이렇게 네. 돼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 특활비가 주로 현금으로 운영되는 겁니까? 특수활동비는 5만 원짜리 음. 현금입니다. 오로지 돈을 받으면 이거는 무슨 신호다라는 의미를 알죠. 아하. 수사 속도를 더 빨리 해야 되겠다. 80억 원에 달하는 네, 검찰 특수활동비, 특활비의 절반 정도가 네, 검찰총장 방 옆에 있는 네. 부속실의 캐비넷에 있고 수시집행본으로 검찰총장이 이제 캐비넷에서 이제 네. 돌아다니는 돈이라고 볼 수 있죠. 그걸 알 수 있는 사람은 검찰총장과 그 서기관급인 그 비서관 둘만입니다. 자, 특활비 봉투. 윤석열 검찰총장 명의의 특활비 봉투를 오마이뉴스가 최초 공개를 해봅니다. 한동수 전 대검 감찰부장이 받은 건데요. 저기에 그럼 이제 5만 원권이 들어있는 거예요? 5만 건 들어갑니다. 저게 뭐 몇백만 원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검찰총장 목에 특활비는 또 따로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책의 259쪽을 보니까 검찰총장 특활비의 의미는 총장 개인의 인맥관리비 그리고 통치자금. 오마이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오마이뉴스 대표 기자 오연호입니다. 윤석열 정권의 다른 이름은 검찰공화국입니다. 전두환 군사독재에 하나회가 있었다면 윤석열 검찰공화국에는 윤석열 사단이 있습니다.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 윤석열 현 대통령은 검찰총장 당시에 대통령이 되겠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그 실행을 위해 검찰 내에 윤석열 사단을 움직인 게 아닌가 하는 의혹을 갖게 됩니다. 그 윤석열 사단을 움직인 물적 토대가 바로 검찰 특활비인데요. 오늘 오연호가 묻다에서는 언론사상 거의 처음으로 검찰 내부에서 근무했던 인사가 밝히는 검찰의 특수활동비의 실체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건넨 특활비 돈봉투의 사진도 처음으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마이TV 스튜디오에 오늘 한동수 전 대검 감찰부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스튜디오에서 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한 달 전이었습니다. 1차 인터뷰가요. 네, 최초 인터뷰였습니다. 예, 그래서 대검 감찰부장이 등장해서 대한민국의 검찰이 어떤 조직인가를 낱낱이 한번 밝힌 수많은 조회수를 이끌어낸 그런 좋은 인터뷰였습니다. 네, 그렇습니까?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뭐 전부는 아니었고요. 네. 제가 볼 수 있는 부분에 한해서. 네, 그래요. 그리고 이제 우리 대검 감찰부장님, 그 전 감찰부장님이신데 특별한 것은 판사를 하셨고 변호사도 하셨고 또 검사도 하셨어요. 네, 대한민국에 그런 분들이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판사 출신 이제 감찰본부장이 이제 네. 두 분이 계셨는데요. 네, 또 저는 좀 특별한 시기에서 특별한 경험들을 네, 또 하게 돼서 네, 조금 더 어떤 사건이나 이런 상황들이 발생했을 때 네. 그냥 서서 음, 좀 해결하려고 네. 이렇게 해서 조금 더 많은 어떤 본질 네, 이런 흐름들을 볼 수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요. 네, 근데 이제 간혹이긴 하겠습니다. 일선 판사를 하다가 네, 검사로 또 옮긴 분들도 간혹 있겠죠. 네. 지금 현역으로도 이제 활동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검찰 조직을 감찰해야 되는 네, 대검 감찰부장의 입장에서 네, 검찰 조직 전체를 이렇게 꿰뚫어 본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터인데 네, 그래서 이제 한동수 전 감찰부장의 증언이 네, 되게 소중합니다. 네, 네, 네. 자, 근데 그 사이에 책을 내셨더라고요. 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제목이 의미심장합니다. 검찰의 심장부에서. 이 제목은 어떻게 정했습니까? 아까 아무래도 이제 검찰 조직을 네. 이제 전체에서 이제 전체적으로 최고 이제 수뇌부 네. 어떤 지휘하고 이런 보고받고 있는 최정점에는 네. 이제 법무부와 청와대를 뺀다면 네. 결국 이제 서초동에 있는 대검찰청 음. 그 안에서 각종 뭐 정보들과 네. 비위 이런 정보들을 모으는 곳이 이제 네. 대검찰청 내에서 특히 이제 감찰부라고 네. 생각을 했죠. 네, 검찰의 심장부에서.
이게 네. 이제 막 나온 책인데 네. 대검 감찰부장이 검찰 내부의 세계를 다룬 것으로는 최초의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제 이 책에도 검찰 특활비 얘기가 상당히 잘 담겨져 있어서 오늘은 그 얘기를 중심으로 하겠습니다만 네, 알겠습니다. 이 책을 제가 보니까 지난 1차 인터뷰에서 말씀하셨던 채널 A 사건, 그리고 판사 사찰 사건, 또 고발사주 사건, 이런 게 이제 지난 1차 인터뷰에서 쭉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도 상당히 드라마틱하게 펼쳐져서 서술하고 있는데 한동수 당시 대검찰청 감찰부장은 윤석열 총장의 주요 비위 행위를 직접 목격하고 방송 인터뷰는 거의 처음 같습니다. 네, 처음입니다. 그 사안들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결국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권을 향한 그 네. 일련의 그 보수 언론과의 그 아주 하이 레벨에서의 어떤 미락, 그때 이제 그 내가 육사에 갔더라면 쿠데타를 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고요. 이 선거를 통한 이런 선거에 영향을 미쳐서 그 권력을 잡는 형태의 것들을 생각할 수 있겠다. 조선일보와 같은 큰 언론에서 나를 또 공격을 해. 그때 참 두렵죠. 두렵고 떨리죠. 그리고 네. 떨리죠. 그리고 외롭고. 그때 음. 한강변을 걸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 길로 가야 옳은데. 네. 근데 그 길로 가면 고난이 따라와. 저는 이렇게 고통받고 네. 그런 약한 사람들 네. 그 생각들을 하게 돼요. 대검 감찰부장으로 거의 3년을 일하셨어요. 2019년 10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이렇게 근무를 하셨는데 네. 그에 대한 이제 자세한 기록 이 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특활비 문제를 집중적으로 네. 우선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검찰 내부 인사가 이렇게 특활비 문제를 책에 자세히 쓴 게 있었던가요? 이렇게 언급 자체를 잘 안 하시고요. 네, 또 현직에 있는 분은 물론이고 네, 그 외부로 이제 검찰을 이제 퇴직하신 네. 변호사 내지는 네. 각종 분들도 잘 안 하시죠. 지금은 이제 그 자체가 그래요. 인정하거나 얘기를 하면 자신의 비위나 범죄가 될 수 있으니까 음, 그 일제히 침묵하는 것 자체가 조금 이상스러울 정도였어요. 네, 네. 그런 분위기 가운데 어쩌면 이 책에서는 사실은 대검 감찰부장으로서 나도 특활비를 받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이 대목이 쉽지 않았을 텐데 말이죠. 이제 뭐 제가 고백하고 이래서 어떤 네. 뭐 비위를 제가 했다는 것은 아니고요. 네. 저는 이제 그 감찰부 내에서 정보팀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정보를 그 수집하는 수사관들의 용도들이 있고 네. 저는 뭐 사실 개인 카드도 스크린될지도 못한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용도에 네. 맞는 집행을 했고요. 음, 당연히 대검에 있는 모든 부장들 내지는 네. 각 기관장들 음, 특별한 어떤 수사를 담당하는 부장들이 다 특활비 수시 집행분이 집행이 돼 있는데 네. 일제히 침묵하는 것들이 이미 수사도 완결되고 이미 그 기밀성이 이제 사라진 네. 이런 것들이 침묵하는 것들이었죠. 다만 그 사실들을 얘기하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아마도 이 책이 나도 받았다 이렇게 고백한 최초의 사례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아 그런가요? 네, 네. 근데 특활비 자체가 워낙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책에서 관련 그 꼭지 네. 거기에 제목이 검찰에는 5만 원짜리 현금이 많다 이렇게 네. 돼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이 특활비가 주로 현금으로 운영되는 겁니까? 네, 특수활동비는 5만 원짜리 음. 현금입니다, 오로지. 그래요? 제가 검찰에 갔으니까 이제 판사 생활을 하다가 이제 갔으니 특별한 점은 검찰에 현금이 많이 돈다. 네. 그리고 인사에 굉장히 민감한 조직이네. 네. 이런 지점들도 좀 특별한 이렇게 현상으로 저한테 보였거든요. 네. 그 현금 5만 원짜리가 네. 5만 원짜리로 돼 있습니다. 봉투 안에. 그렇군요. 이렇게 배분 받습니다. 이 책의 제목이 이제 검찰의 심장부에서인데 네. 책을 읽어보니까 네. 그 검찰의 심장부의 심장부가
네. 검찰총장 부속실의 캐비닛이구나. 아, 네. 왜냐하면 이 검찰총장 부속실 캐비닛에 특활비의 핵심 자료가 모아져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자, 그걸 좀 설명을 하신다면요. 이념으로서는 검사 동일체, 상명하복해라라는 네. 것들이 이제 돼 있지만 그를 움직이는 실제적인 그 형사소송법 교과서에 나오지는 않지만 중요한 건 특수활동비죠, 돈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 수사하는 부서한테 돈을 많이 내리잖아요. 네. 그러면 돈을 받으면 아 이거는 무슨 신호다라는 의미를 알죠. 아하. 수사 속도를 더 빨리 해야 되겠다. 네. 내지는 아 이렇게 영장 청구를 해야 되겠다. 음, 성과를 내야 되겠다는 그 신호를 신호로 받죠. 받는다. 당연하죠. 근데 이제 저- 그러한 검찰 특활비 1년에 지금 작년 같은 경우 2023년 같은 경우에는 약 80억 원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 특활비 전체에 주고받은 자료 네. 혹은 현금의 일부 네. 이게 검찰총장 부속실의 캐비넷에 있습니까? 이제 크게 대별을 하면 네. 그 특수활동비는 이제 법무부를 통해서 오긴 하지만 네. 결국 이제 검찰 이 정기 집행분하고 수시 집행분이 있습니다. 네. 정기 집행분은 뭐 매달 음. 각 기관별로 네. 이렇게 배분이 되는 거죠. 그거는 네. 뭐 그 계좌이체 형식으로 될 수도 있고 되게 공식화된 부분인데 네. 그 자체가 이제 본래의 용도, 네. 기밀 유지에 필요한 수사, 정보 수집, 네. 뭐 또 내지는 그에 준하는 음. 그걸 굉장히 자의적으로 넓게 해석하면 안 되죠. 네. 그에 준하는 국정 수행에 필요한 직접적인 경비들로 인 것은 차치하고 네. 그 단계까지 나가기 전에 가장 문제되는 수시 집행분 음. 이 부분은 되게 전체 총액이 이제 내년 예산이 80억에서 10% 네. 아주 적은 수치죠. 네. 폐지해야 된다는 견해들도 사실 의식 있는 검사들로부터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네. 네. 그러면은 의식 합리적인. 음. 그런데 그 부분에서 8억이 불과 8억이 깎여서 70 이제 2억이 2억 이제 원. 내년 이제 검찰총장이 이제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2023년에는 80억이었는데 2040 네네 2024년에는 72억 으로 72억이 되는 건데 총액 그렇죠. 그 72억 원이 네. 검찰 특활비 전체입니까 아니면 수시분입니까? 그 전액인데요. 음. 그 중에 한 절반 가까이가 네. 이제 수시 집행분으로 검찰총장이 이제 캐비넷에서 이제 네. 돌아다니는 돈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군요. 물론 이거 말고도 뭐 특정 업무 추진비, 뭐 이렇게 업추비, 카드 뭐 이런 것도 별도로 그래요. 있습니다. 그것도 사실상 용도들이 혼용되는 경우들이 네. 있는지 살펴봐야 되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제 작년 기준으로는 80억 원에 달하는 네, 검찰 특수활동비, 특활비의 절반 정도가 네, 검찰총장 방 옆에 있는 네, 부속실의 캐비넷에 있고 네. 그것의 거래 내용, 자료 이것도 이제 함께 그걸 알 수 있는 사람은 검찰총장과 그 서기관급인 그 비서관 둘만입니다. 그래요. 뭐 거기에 있는 뭐 그 네. 그럼 물론- 캐비넷을 직접 본 적도 있나요? 외관은 보았지요. 제가 외관이요? 그 안에 내용은 본 바 없습니다. 그래요. 근데 네. 그 안에 네. 그 당연히 이제 그 뭐 감찰부장실에 부속실에도 이제 우리 그 직원이 있습니다. 네. 거기에서 이제 그 장비 네. 특수활동비도 이제 저로 이제 정기분으로 이제 배분을 받잖아요. 네. 윤석열 총장 시절에는 제가 수시 특활비를 받은 적은 없고 네. 정기 집행분 오면 그거로 이제 배분 내역 있지 않습니까? 네. 뭐 감찰 1, 2, 3과장 내지는 뭐 수사 이제 정보부서에 주는 네. 이런 내역들을 일일이 다 기재를 합니다. 장부들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러저러한 집행이 있으면 거기서 가져오니까요. 네. 그와 마찬가지로 그 총장 부속실에서도 네. 이제 서기관이 그렇게 집행을 하죠. 그래요. 거기서 바로 와서 제가 집행을 네. 받기도 했으니까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책 검찰의 심장부에서 이걸 제가 읽고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께서 자세히 특활비에 대해서 적어 놓으셨길래 제가 혹시 사진 관련 기록은 없냐라고 네. 여쭸더니 네. 지금 이제 사진을 가져와 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그걸 한번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활비 봉투. 윤석열 검찰총장 명의 특활비 봉투를 오마이뉴스가 최초 공개를 해봅니다. 한동수 전 대검 감찰부장이 받은 건데요. 윤석열 검찰총장 이름과 함께 다른 면에는 국정수사 정보 활동 지원 이렇게 써 있네요. 자, 그러니까 이거는
정기적으로 받은 활동비 봉투입니까? 네, 저건 뭐 특별히 뭐 기밀성을 네. 요구하는 뭐 정보가 담겨 있는 문서는 아니고요. 네. 그 윤석열 총장실은 저런 봉투에다가 이렇게 네. 줬고요. 네. 또 뭐 또 김호 총장은 이제 저런 봉투가 아니고 음. 이렇게 이제 백지에 이제 네. 봉투에다 이제 받았던 기억이 나는데 그 담기는 내용이죠. 네. 저 안에 5만 원, 저기에 그러면 이제 5만 원권이 들어 있는 겁니까? 5만 원까지 들어갑니다. 저게 뭐 몇백만 원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저는 그렇게 많이 안 근데 넣었어요. 저 최초에 갔을 때 이제 저기에 이제 그 상단에 이제 인쇄된 글씨가 있잖아요. 네. 그 부장 뭐 거기 이제 85만 원이라고 수기로 이제 제가 기재했던 부분이 있는데 네. 저는 뭐 집행 내역도 다 이제 이렇게 그래요. 기장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아, 그러니까 당시에는 85만 원이 저 봉투에 들어 있었습니다. 네, 그게 이제 액수가 이제 조금 좀 줄더라고요. 왜, 제가- 왜 100만 원이 아니고 85만 원이? 아 이제 뭐 그 나름대로 뭐 기준이 네, 있었겠죠. 네. 그 뭐 제가 하니까 이 종전 전임 부장의 문서들도 본부장 문서들이 이제 있더라고요. 네. 근데 그 액수가 어떤 데면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네. 뭐 이런 네. 생각은 했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뭐 그 정확한 수치는 1차 아닙니다.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만 그 윤석열 검찰총장이 당시 탐탁지 안 하셨고 네. 그 첫 만남에서 악수도 안 했고 또 주요 모임에서 빠뜨리고 그냥 하기도 하고 그래서 특활비도 준 거 아니겠어요 혹시? 정기 특활비도? 아, 네. 아무래도 이제 그거는 이제 생각이고요. 그리고 뭐 사적인 그런 게 아니죠. 업무상 필요한 자리에서 대검 부장회의에서 제가 참석하지 못했던 네. 거는 좀 적절치는 않았다고 보는데 음. 아마 실제 그러한 일들이 있었죠. 그 네. 이게 이 법원 조직에서는 차마 체면 때문에 하지 못할 일들을 그 당시 검찰에서는 늘 이런가? 네. 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런 사례들이 있었지요. 음. 근데 모든 검찰총장이 그러지는 않았더라고요. 네, 네. 네. 자, 그런데 저 이제 봉투를 보면서 아 정말 그 말로만 듣던 특활비. 네. 물론 저거는 이제 특별히 기밀을 요하는 건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그 특활비 봉투를 또 실물로 보니 네. 감이 확 잡힙니다. 그리고 근데 또 저거는- 대봉투도 있습니다. 아 대봉투. 그건 네. 이제 많은 금액이 대봉투에는 이제 더 많은 돈이 네, 들어가는 네, 거고. 근데 그거를 찍어둔 것은 없으시고 이제 저거만 있는데 네, 네. 저 봉투 사진은 당시 어떤 마음으로 아니 그냥 기록하셨습니까? 저거는 그냥 실물입니다. 제가 음. 이렇게 해서 이제 서랍에다 두고 이제 이랬던 것이고요. 네. 기밀 문서들은 이제 다 이제 그다 다 두고 오는 거지만 이거는 네. 저거는 기밀성이 없어서 네. 그냥 어떻게 이삿짐 싸다가 음. 저 같이 들어와서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특활비가 문제가 되는 이유, 이거는 이제 증빙이 제대로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 네네. 정기 특활비도 있고 수시 특활비도 있습니다만, 네, 특별히 이제 수시 특활비의 경우는 더욱더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총장이 부장한테 주면 부장이 또 일선 검사나 수사관한테 주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최종적으로 이 돈을 받은 사람은 이걸 어떤 이유 때문에 얼만큼 어디다 썼다 이거를 기록하지 않거나 기록하지 않죠. 할 필요도 기록하지 없고 않다. 할 그거는 필요도 카드로 쓰는 게 현금이니까요. 그건 어떠한 용도로 최종 집행자는 네, 안 하고 중간 집행자도 기장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네. 그런 돈이 약 80억, 1년에 80억을 그렇게 쓴다는 특히 거죠. 40억 약 절반 가까운 아, 수시 수시 활동비. 집행봉. 네. 네. 근데 이제 이 책에 검찰총장 목의 특활비는 또 따로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다 나눠준 거잖아요. 네. 본인을 위한 특활비는 없는 거잖아요. 네. 존재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그러면 이제 해봤죠. 본인 윤석열 총장 꼭 그게 뭐 윤석열이 아니라도 다른 검찰총장 같은 경우에 본인이 직접 판단해서 특활비를 쓸 때는 대검의 어떤 사무국이라든지 운영 지원과 이런 게 있을 터인데 그런데다 나 얼마를 쓰겠소라고 통보하고 합니까? 아니면 그런 거 전혀 없이 그냥 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글저 전발 40억이다. 1년에 40억이잖아요. 네네네. 그럼 이제 그거 어떤 집행의 것들은 완전한 재량 속에 있고 음. 실제 지금까지 그것들이 감사가 되지 않죠. 네. 그러니까 훨씬 더 자유로성들이 더 부여되죠. 그러면 네. 그거를 이제 국고는 신한은행 계좌에 있으니까 그거를 네. 이제 그 서기관이 그거를 이제 인출해 오겠죠. 자 어쨌든 전체 검찰 특활비 중에 검찰총장이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일정한 포션이 있다는 얘기네요. 예, 그러니까 인출하고 얼마를 가져간 자료는 남지만 네. 그거를 어떻게 쓰였는지는 음. 그 운영 지휘관도 알 수 없죠.
그래서 이제 아마도 우리가 그런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검찰총장 당시 때의 검찰 특활비가 이게 대선을 목표로 뭔가 사전에 활동할 때 그 기반 자금으로도 쓰일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거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가정들이 좀 네. 있어야 되잖아요. 네. 이른바 이제 그 뭐 중앙지검장 시절이든 아니면 검찰총장 시절이든 간에 네. 이른바 이제 사람들이 뭐 일부 나오는 대호 프로젝트 내지는 이제 정권을 잡아야 되겠다, 대통령이 돼야 되겠다라는 정치를 해야 되겠다는 네. 이런 생각이 존재했었다. 그런 쪽으로 이 가정이 될 때 네. 그렇다면 이제 현실적인 돈이 필요하겠죠. 음. 그러면 이제 이거는 국민의 세금이잖아요. 네. 기본적인 공무원 생활들을 뭐 오래 해오신 분이니까 네. 그 외에도 이제 다른 자금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네. 만약 그렇다면 네. 뭐 가정으로부터 오는 돈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여러 가지 가능성인데 그렇게 무슨 대선 자금을 위해서 이렇게 썼다라고까지는 저는 뭐 네. 보지는 않았지만 네. 그거보다는 그걸 확인하려면 구체적인 그 장부 제일 중요한 영수증이 언제 네. 얼마 네. 누가 네. 집행된 날을 보면 알 수 있죠. 그걸 그래요. 보면 정보를 읽어낼 수 있는데 네. 아직 판결은 공개를 하지 않고 있죠. 그 부분은. 자, 이제 이 책의 259쪽을 보니까 검찰총장 특활비의 의미는 총장 개인의 인맥 관리비 그리고 통치 자금 이렇게 해석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이제 그거는 이제 오랫동안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이제 언론 보도 등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표현되는 이렇게 수많은 이제 검증과 사실 확인을 통해서 아 이건 맞다. 이게 통치 자금이다. 네. 내지는 뭐 인맥을 이 총장 개인의 네.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했죠. 그 예를 들어서 중요한 거는 네. 가장 검찰에서 당시 가장 중요한 수사는 그 서울중앙특수부에서 정치인에 대한 수사, 네. 뇌물 사건이 대기업에 대한 수사보다 시효에 대한 수사보다 조금 선순위로 네. 인력과 이런 분들이 집중되는데 네. 거기에 만약에 뭐 예를 들어 살아있는 권력 수사, 네. 뭐 청와대에 대한 수사, 뭐 원전에 대한 수사, 네. 뭐 이런 부분들에서 자금이 굉장히 많이 특수활동비가 집행된다. 네. 그럼 이 사건을 성과를 내기 위한 네. 뭐 이런 측면으로 해석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특활비로 네. 검찰총장이 수사의 방향을 설정할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네, 저는 그 점을 실제 그런 부분을 좀 우려하죠. 예를 들어서 이 검사뿐만 아니라 모든 공무원들이 마땅히 가져야 될 것들이 이제 하나가 네. 사법시험 출신도 그런데요. 네. 특권 그것들을 이제 생기게 하는 것들은 이 돈이라는 거죠. 네. 뭐 저는 이제 뭐 판사 생활했는데 거기는 이제 직급별로 카드가 나오거든요. 뭐 네. 몇십만 원, 뭐 50만 원, 뭐 네. 이런 식으로 조금씩 올라가는 금액들인데 그거는 제 경험상 초창기에는 어떻게 써야 될지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결국은 네. 직원들과 나의 가족이 아닌 직원들과 써야 되는 공적인 이런 카드로 집행되는 것들이 자리를 잡혔는데 네. 이제 검찰에서는 아직 그 단계까지 못 온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것들은 나는 마땅히 이거를 쓸 수 있는 네. 권한이 있고 네. 그러면서 이제 그 금액이 상당히 많거든요. 적지 않아요. 네. 그러면 본래 용도로 집행되지 않고 여러 가지 뭐 회식비라든가 격려비라든가 이런 거로 써진다면 여기 나도 모르게 특권도 생기고 아하. 경우에 따라서는 뭐 도덕적으로 느끼지 않으시길 바라는데 그건 부패의 싹이 될 수가 있어요. 네. 네. 자, 이 책의 259쪽에 네. 이렇게 쓰셨습니다. 나 역시 고발 사주 사건과 관련하여 수시 집행된 특수활동비를 받고 나니 신속하게 성과를 내야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그러니까 네. 이 수시 특활부의 약효에 대해서 네, 네. 언급을 하셨는데 정말 그런 생각이 들었을 정도라는 거죠. 아, 네. 제가 처음에 이제 좀 생소하고 낯설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네. 월급 받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월급 받는데 네. 왜 이 수사를 한다고 왜 과외돈을 주지? 아하. 이건 이제 좀 처음엔 좀 낯설었어요. 네. 판사들 이른바 이제 굉장히 기록이 두껍고 오래된 사건 이제 깡치 사건이라고 하는데 네. 그걸 처리했다라고 해서 뭐 돈을 더 주고 이런 거 없거든요. 판사의 세계는 그런 게 없는데. 그 생각하는 것 자체가 너무
도저히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월급 받고 하는 거죠. 네. 그리고 그냥 뭐 판사들도 뭐 다양한 분들이 계시지만 그냥 요거를 이제 사명감, 당사자의 그 생각하면서 이제 하는 거잖아요. 근데 네. 어려운 사건 하면 마땅히 네. 내지는 뭐 국정감사 같이 수행을 하면 당연히 월급 받고 이루어지는 일인데 이렇다고 해서 왜 돈이 사람을 움직이는 인센티브처럼 아하. 이렇게 활동 자금처럼 왜 쓰여지게 좀 낯설었어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감찰부 내에서 하면서 이제 어떤 때는 뭐 특수활동비를 더 줄게 더 뭐 이런 제안도 아하. 받아본 적 됐습니다 아하. 하고 근데 당장 이제 움직이는 검사와 수사관들은 당장 또 이런 애로사항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이거랑 사건과 조금 떨어져 있지만 어떻게 된장찌개 먹으면서 정보 수집을 합니까? 뭐 이런 아하. 취지에 네. 그래도 뭐 삼겹살이라도 꺼 먹어야 됩니다. 근데 정작 대검 감찰부는 특수활동비 용도에 굉장히 부합되는 것들인데 네. 상대적으로 수사정보정책관실에 비해서 현저히 낮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군요. 현저히라는 표현은 정량적인 개념은 아닌데요. 네, 네, 네. 그래서 실제 그 돈을 받고 보니 그 돈을 줘야지 이 사람들이 더 일을 잘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저도 좀 들더라고요. 아, 그래서 뭐 아무튼 저도 조금 뭐 개인적인 이런 그래요. 출연도 했던 기억이 나는데 마찬가지로 저도 소정의 금액을 받고 보니 네. 와 이러면 더 이렇게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네. 더 그래요. 이런 마음이 들 정도였습니다. 자, 검찰총장이 특활비를 통해서 수사의 방향을 조정할 수 있다. 자, 이런 대목에서 이제 책에 또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서울 남부지검은 특활비가 남아돈다. 그래서 소고기 회식을 자주 한다는 말도 들린다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네네. 그것도 이제 그런 의미겠죠? 이제 그거는 남부지검에서는 이제 대검 주로- 내에서 이제 제가 뭐 이렇게 정확한 워딩인지는 네. 이제 전 모르겠지만 조금 틀리신데 그런 취지로 네. 특수활동비가 이제 당시에 이제 언론에 많이 보도되는 네. 이제 그런 뭐 남부지검 이제 증권 관련 여의도 쪽이 아마 있을 수도 있고 뭐 여러 네. 가지 또 다른 뭐 국회 관련 일도 있을 수도 있는데요. 그쪽에 이제 특수활동비가 이제 당연히 수사팀들도 많고 인력도 많고 그럼 네. 많이 내려가는 거는 그 부인하는 검사들은 없으리라고 봐요. 네. 그래요. 그러면 그 과정에서 이제 그걸 집행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아주 과거에는 검사들 사이에서 위에 이제 검사장이 돈을 받았는데 우리 네. 좀 상상하기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요. 네. 국민들은 수사 성과를 내고 잘했다고 경력금적으로 돈을 내렸는데 우리가 열심히 했는데 네. 우리한테 안 내려오고 그 중에 반절을 위해서 다 가져온다. 아하. 뭐 이런 것들을 내부적으로 아니까 그 검사를 내부적으로 상당히 이 검사장 이제 다 퇴직하신 분들이겠죠. 네. 좀 안 좋은 얘기도 이렇게 이어 내려오더라고요. 네. 근데 이거를 과거처럼 사적으로 쓰기가 어려우니까 결국 직원들 회식비로 드는데 결국은 그 상당히 돈이 많으니까 네. 결국은 뭐 소고기 먹어도 돈이 음. 뭐 이런 이야기들을 어디선가 대검 내에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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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기억이 대검 있습니다. 감찰부장으로 근무한 시기가 말이죠. 네. 윤석열 총장 시기이기도 하지만 그 후에 이제 김호수 총장 시기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네. 자, 이 두 총장, 검찰총장마다 또 특활비 운영 방식에 약간 차이가 있을 수도 있겠는데 네. 특활비 운영 스타일 차이가 좀 있습니까? 있죠. 어떤 차이가 있었습니까? 특활비가 이제 네.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 김호수 총장은 상당히 좀 그 특활비 집행을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용도에 맞는 집행을 하려는 고민들이 네.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시원시원하지 않죠. 아. 쓰고자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네. 한 1,000만 원 줘야 되는데 뭐 1, 200 주고 이럴 수 있는 거죠. 네. 아하. 물론 1, 200조차도 본래 용도가 맞는지 국민들 입장에서는 내 혈세인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네. 근데 이제 이쪽은 이제 음. 규모라든가 어떤 집행의 직접성, 음.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을 명백한 구별 아. 이런 부분들을 A라는 사람으로부터 주는 것을 이게 중단하고 네. B라는 사람에게 주는 음. 이런 식의 어떤 것들을 그 추론하게 만드는 아. 어떤 집행의 그 재량성, 직접성, 어떤 노골성, 아니 직접성이라는 표현들이 좀 하겠네요. 네. 자, 이 특활비가 제대로 공개돼야 된다. 이런 이제 여론이 전부터 많았습니다. 네네. 특히 이 특활비가 검찰총장이 몇 명의 특별한
사람들에게 검사들에게 좀 쏠려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의혹도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네, 2020년에 추미애 법무장관이 특활비에 대해서 조사를 한번 제대로 해봐라 네. 이렇게 지시를 했어요. 네. 근데 그때도 그 총장 부속실의 캐비넷 그러니까 네. 특활비 자료를 다 모아놓은 네. 이것은 열리지 않았어요. 네. 아니 어떻게 법무장관이 지시를 하는데도 이게 열리지 않죠? 이게 이제 법무부 장관의 지시가 네, 대검의 뭐 당시에 이제 두 개의 태양이다. 네. 법무부 장관도 태양이고 통장도 태양이다. 같은 아, 사실상 장관급이다. 뭐 이런 네. 말도 제가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네, 네, 그 법무부 장관의 지시가 구체적으로 네. 서로 견해나 뭐 여러 가지 불일치하는 뭐 이 경우에는 그 법무부 장관의 지시가 하부 단위까지 그 전 단계에서 대검 단계에서 네. 수용되는지 여부는 상당히 달라지죠. 예를 네. 들어서 이제 검찰의 이제 정관 특혜, 네. 정관 비리, 정관 예우라고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네, 네. 지금 거기에 대해서 법무부에서 많은 연구를 통해서 내지는 거기서 이제 그 대책들을 이제 발표를 하잖아요. 네. 그게 뭐 법무부 장관의 무슨 명령이든 규칙의 형태로 해도 이것들이 수용되는 여부가 있잖아요. 네. 수용이 안 되고 네. 이런 지시는 뭐 돼 있지만 네. 뭐 그걸 공문으로도 이제 하려고 노력을 이제 그 시절에 있었던 것 같은데 네. 그러면 공문을 지시를 하면 지시하는 법적 근거는 뭐냐라고 네. 되려 이제 음. 그 당시 뭐라고 했죠? 이른바 추윤 갈등으로 이제 보도가 되면서 네. 그러고서 여기서는 그 사실상은 그것들이 점점 더 정확하게 이행이 됐나? 네. 곧바로 이행이 됐나? 이런 분들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죠. 네. 어쨌든 그러니까 불응한 거죠. 법무장관이 지시했는데도 불응했어요. 그때. 네. 그런데 이제 그 법무부가 지시를 하니 잘 집행되고 있는가 보라 했으니 이제 답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나름대로 또 내부 조사를 하는 식으로 펼쳤는데 네. 근데 당시 윤석열 총장이 대검 감찰부장은 패싱하고 감찰부장 밑에 있는 감찰 이과장에게 이 특활비를 좀 검증해 봐라. 우리 법무부에 답은 해야 되니 이런 식으로 아마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이때도 이제 대검 감찰부장 한동수 감찰부장은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패싱을 한 건가요? 그 2020년 4월 1일 날 검찰총장실에서 네. 채널A 사건 이제 그 당시에 이제 한동훈 검사죠. 그 고위 검사에 대한 공무상 비밀 누설 등에 관해서 품위 유지 의무 손상 등으로 인해서 다 뭐 국회나 이제 법원에 다 증언한 내용인데요. 네. 이렇게 하겠다고 하니까 이제 못하게 하셨잖아요. 네. 그런 그 이유로 제가 보고 드릴 게 갖기가 어려웠어요. 네. 그래서 그분도 저를 만나기에 불편하셨는지 그 이제 감찰 이과장이 이제 그 감사들에 대해 이제 소관 부서입니다. 네. 근데 검찰총장실에 대한 특활비 집행에 대해서는 감사한 적이 적어도 제가 근무하는 동안 없었습니다. 네. 이 그전에도 안 해왔다고 하더라고요. 못했다고. 네. 뭐 해야 된다는 생각조차도 있었는지도 의문입니다만 네. 그런데 직접 이제 감찰 제가 기억이니까 정확하지 않을 수 있는데 뭐 일부 기록된 부분도 있지만 네. 이렇게 보긴 봐야 되는데 감찰 이과장하고 당시 서기관이 제공하는 자료를 가지고 보겠다라고 이제 그렇게 총장의 이제 그런 형태의 보는 형태를 저한테 이제 어떻게 보면 저의 견해가 필요 없는 거죠. 네. 이미 그렇게 결정된 거죠. 그러면 그렇게 그거를 이제 패싱이라고 이제 뭐 좋지 않은 용어죠. 패싱하는 사람도 네. 아주 이제 비정상적인 표현으로 쓰죠. 검찰라부에서는. 자, 그런데 이제 그 즈음에 말이죠. 특활비에 대한 논란이 계속 있자 국회의원들이 나섰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번 봐야 되겠다. 네. 그래서 2020년 11월 9일이네요. 국회의원들이 이제 특활비 집행 내역을 열람하려고 했는데 이때도 총장 부속실의 캐비넷은 보여주지 않았다. 열리지 않았다. 네. 그때 이제 서초동 대검찰청 15층입니다. 네. 그 국정감사 이제 맨 상단 최상위층이 이제 15층인데 네. 그 국정감사도 열리고 하는데 네. 거기 의원들 대기하는 장소들이 있습니다. 네. 그 안에 이제 그 아마 특활비 관련 자료들을 이제 서류로서 이제 갖다 놓고 네. 아마 제가 기억하는 거는 거기에서 이제 스마트폰도
가지고 갈 수 없다. 네. 이렇게 약간 사실상의 힘들이 있잖아요. 네. 네. 그런 쪽으로 했고 그 수시집행부는 당시에 뭐 유상범 의원도 뭐 그 부분은 보지 못했다 신문 보도에서 네. 될 정도로 수시집행부 부분은 가장 중요한 핵심 자료는 네. 그 캐비넷에 들어있는 수시집행 음. 그 서류를 폐기하는 것 자체가 이제 범죄가 성립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 서기관도 폐기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음. 그러면 그 자료들은 여전히 보존돼 있을 텐데 네. 그리고 열람했다는 말들을 보도로 본 바 없기 때문에 네. 역시 그 부분은 제공되지 못했죠. 결국 음. 캐비넷은 열리지 않고 닫은 거죠. 네. 그리고 국회가 국회 관계법에 따라서 그 부분들에서 음. 추후로 문제 삼을 힘 네. 내지는 거기에 대한 추진, 네. 국민의 세금의 집행 과정을 보고자 하는 의지들은 음. 상당히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음.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자, 이제 판사 생활을 해보셨단 말이죠. 네, 법원에서. 근데 이제 법원에는 이런 검사와 같은 특활비가 이제 없다고 아까 하셨잖아요. 네, 자, 검찰에 와서 이 특활비의 정체를 파악하고 난 후에 네, 대비가 됐을 것 같아요. 판사 조직과 검사 조직. 네, 네. 판사 조직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검찰 조직의 이 특활비는 왜 문제인 것 같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네. 그 수사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습니다. 음. 그리고 이 총장이 어떠한 마음을 갖느냐에 따라서 네. 내지는 중간 집행자가 어떠한 마음에 갖느냐에 따라서 자기 사람을 만들 수 있습니다. 네. 아니 부부간의 관계도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씩 준다 그러면 약간 네. 고용관계 비슷하게 되잖아요. 네. 네. 그 예를 들어서 기대치 않은 뜻밖의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을 받았다. 네. 그러면 그 받은 사람도 음. 되게 합당하지 않다는 최소한의 어떤 양심에 흔들리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닿는 점. 근데 그걸 넘어서 네. 위에 상관이 나를 주니까 네. 그거에 대한 문제가 없겠지 하고 그 순간을 넘어서게 되잖아요. 네. 결국 그거는 네. 그 떳떳한 돈이 아닐 수 있는 거죠. 근데 아주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네. 나중에 공개되지 않는 지금은 그러니까 특수활동비의 가장 그거를 통제하는 핵심은 결국은 투명성하고 책임성이잖아요. 네. 내가 쓴 내역은 언젠가 공개된다. 잘못 용도에 받은 집행을 하면 내가 처벌될 수 있다. 네. 형사적으로 업무상 횡령이든 국고 손실이든 네. 징계든 네. 이렇게 처벌 가능성이 열려 있어야지 조심할 거 아니에요. 음. 근데 지금까지 공개 안 되잖아요. 네. 그러고 처벌도 안 되잖아요. 음. 아주 특별한 무슨 뭐 청와대 뭐 그 옛날 네. 그 박근혜 대통령 그 외에는 현재 뭐 그닥 없잖아요. 네. 그런 측면이 되면 결국 그 부분들이 자기도 모르게 부패의 싹이 될 수 있지 않나. 네. 사실상 충격적이에요. 우리 세금이 이렇게 검찰에서 쓰이고 있다는 점. 네, 그리고 이게 또 잘못 쓰였을 때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는 건데, 자, 그래서 이제 검찰 특활비 누군가는 견제하고 감시하고 조사를 해야 될 터인데, 그 누가 해야 됩니까? 이거 대검 감찰부에서 해야 됩니까? 국회입니까? 아니면 어디입니까? 이제 뭐 구체적인 뭐 제도 설계와 네, 법령의 설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많은 논의와 검토가 필요한데요. 네, 예를 들어서 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네, 그 검찰의 수사권, 직접 수사, 네. 예를 들어 직접 수사할 게 없는데 이 수사와 정보 수집에 필요한 돈이 필요 없잖아요. 네, 그거 이제 그거하고도 연결돼요. 아. 모든 문제들이 연결되고 네, 그거의 이제 핵심은 제가 공동선이란 잡지에서 네. 경북대 김윤상 교수님인가 책을 제가 한번 잘 알기 쉽게 핵심을 네. 정리했구나 느낌이 네. 들었는데요. 거기에 공개와 처벌 가능성이 핵심이라는 거죠. 그러면 일정 정도 기밀성이 요구되냐? 네. 그럼 기밀성이 그 제거되는 기간에 후에 그 자료 내역을 공개해라. 네. 지금처럼 뭐 좀 사실상 기밀성이 유지되는지 꼭 필요한 건지 네. 많은 의문이 들긴 하는데 그런 공개되고 네. 또 그거에 대해서 잘못 집행했을 때는 그 적절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들이 돼야 되고 네. 그걸 볼 수 있는 기관들이 국회든 네. 또 감사원이든 또 뭐 적어도 대검 감찰부든 네. 이런 분들이 들여다 볼 수 있는 네. 그런 것들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거를 들여다볼 수 있는 기관으로 거론할 수 있는 게 일단 검찰 조직 내에서는 대검 감찰부가 있겠고 네, 상급 기관은 법무부가 있겠고 네, 다른 데는 이제 감사원과 국회가 있겠군요. 네, 네,
이 네 개 중에 어딘가에서는 객관적으로 검증이 가능한 것이어야 된다 앞으로. 그렇죠. 현재 이제 법적인 제도 이제 법령에 따라서 법률에 따라서 하는데 이제 네. 뭐 여러 가지 방어 논리들이 제가 떠오릅니다. 네. 감사원은 준사법 작용이기 때문에 아, 이걸 왜 감사원이 우리한테 제출을 요구하냐 이래서 감사원법의 법령에 따른 이런 제출 요구에 대해서 불응할 것이 또 예상되고요. 네. 국회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찬반 양론이 있지 않습니까? 네. 누구는 이거를 대폭 폐지하고 삭감해야 된다. 네. 내지는 그걸 할 수 있게 정보 제공을 해달라. 네. 정보가 제공이 안 되니까 뭐라고 구체적인 주장을 못 하게 되는 거죠. 국회 입법 주장에서는 아니다. 이거는 필요하니까 이게 삭감하면 안 된다는 주장이 또 대립되잖아요. 네. 국회에서는 사실상 기대하기가 쉽지 않죠. 네. 이게 법적인 부분으로 예를 들어서 이거는 어디가 해야 된다라고 이제 할 수 네. 있고 그걸 현재의 규정하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대검 감찰부가 이제 할 수 있는 것들인데 그 세부적으로 그 뭐 문무일 총장 시절에 이제 그런 지침이 이제 마련돼 있다라고 이제 보도가 됐는데요. 네. 이제 검찰총장의 캐비넷도 볼 수 있느냐 그 부분도 세밀하게 관찰할 수 있느냐 네. 같다는 부분들에 대한 또 규정이 될 수 있느냐 네. 또 그것들이 이제 결국은 대검 감찰부의 음. 그 독립성과 관련되는 부분이죠. 그래요. 자, 이제 이 모든 것들이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이 검찰 특활비를 누가 검증할 것인가의 문제인데 또 이 대목에서 그동안 1차 인터뷰부터 계속 해온 이야기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 뭔가 잘못된 일들이 막 저질러지고 있는데 이거를 감찰하라고 한 대검 감찰부에서 제대로 감찰할 수가 없었다. 이게 이제 1차 인터뷰와 이 책에 또 상당한 내용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책에는 대안을 제시한 사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영국처럼 검찰 감찰청을 외청으로 둬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책에다가 언급하셨습니다. 책의 221쪽인데 네. 자 영국의 사례 검찰 감찰청 이거 우리에게 좀 생소합니다만 네. 그러니까 검찰 내부의 감찰부 정도로는 이게 불확실하고 불가능하니까 아예 그냥 따로 청을 두자 이겁니까? 네네. 그 제가 대검 감찰부에서 이제 몇 가지 해서 이제 결과적으로 실현되지 않은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 네. 검찰청법에 그 대검 감찰부의 총장의 지휘권과의 관계, 네. 독립성 단 한 줄. 네. 감찰부장은 뭐 총장으로부터 독립하여 감사한다 등의 네. 어떤 유사한 형태의 실제 입법도 제기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아마 검찰총장의 지휘권과의 관계가 네. 뭐 좀 더 뭐 검토해봐야 된다는 식으로 해서 법사위를 통과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법사위도 뭐 검찰 출신 여야를 막론하고 이렇게 같이 들어가 있잖아요. 네. 아마 그 단계에서 그친 걸로 이제 국회 이제 그 홈페이지 들어가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보고서가 게시돼 있더라고요. 그래요. 근데 그게 지금은 이제 그 감찰부의 독립성이라는 게 대검 감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훈령의 형식으로 네. 오랫동안 장기간 동안 그게 규범력을 가져서 함부로 바꿀 수 없는 수준 정도의 어떤 규정만 있고 그는 어떤 내용이냐면 네. 감찰 개시 사실 및 결과만을 보고한다. 네. 사실은 그 정도의 역할만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인력도 이제 다 검사들이죠. 네. 이렇게 그래서 이제 할 수 있는 만큼 네. 제가 하려고 했지만 네. 그래서 또 여러 가지 부족한 점도 많았겠지만 결국은 이거는 그 감찰부가 네. 이 검찰총장으로부터 독립돼 있어야 된다라고 것들을 했고 그 모델들을 물론 우리나라도 이제 그 뭐 여러 가지 IP 분야 쪽도 그렇고 저작권 파트도 그렇고 네. 우리나라 법제와 이런 부분들이 고유한 어떤 창의적인 이런 제도를 설계할 정도의 수준과 경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네. 네. 일단은 상대적으로 낙후되고 올드한 이런 검찰 분야에서는 영국의 예들도 참조할 수 있겠다. 아. 영국 감찰청은 이게 독립돼 있습니다. 독립돼 있어서 네. 거기는 예를 들어서 경찰의 비위도 네. 하고 지금 우리나라에 아, 하면 네. 공수처 비위도 하고 네. 네. 검찰의 비위도 하고 이거를 조사를 해서 정기적으로 홈페이지에 게시를 합니다. 이 조사 결과 보고서를.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여쭤봐야 되겠네요. 만약에 대한민국에 영국의 검찰 감찰청 같은 외청이 예, 검찰 조직과 별도로 독립적으로 있었다면은 네, 채널A 사건이나
판사 사찰 사건이나 고발 사주 사건이 있었을 때 그 네. 감찰청에서 윤석열 총장과 그 윤석열 사단에 대해 행위에 대해서 제때 제대로 조사를 했을 수 있다. 이렇게 질문하면요. 아, 항상 그 제도하고 사람의 문제를 좀 음. 구별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공수처에 대해서 온 집중을 해서 그것이 큰 검찰 개혁의 성과로고 목표로 해서 설치가 됐지만 네. 물론 뭐 공수처에 대해서 조직과 또 규모와 이런 부분에 좀 굉장히 뭐 한계가 있고 미약하지 않냐라고 하지만 네. 결국 그걸 움직이는 사람이 누구냐에 음. 따라서 네. 지금 이제 공수처 처장, 차장 각 부장과 그 검사들의 면모들을 한번 살펴보세요. 네. 제일 쉬운 거는 근무처가 어디 경력이 어디 있냐를 보면 돼요. 네. 한국법조인대관이나 로엠비 이 사람들이 누구들이 이 사실을 그 일들을 움직이고 있냐가 중요하죠. 네. 예를 들어서 뭐 영국의 모델과 유사한 네. 이런 뭐 대검 검찰로부터 독립된 기관들이 가진다 하면 그걸 어떠한 사람이 그 일을 하게 되느냐가 되게 중요한 네. 거죠. 그 목적에 맞게 철두철미하게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을 제대로 앉혀야 된다. 이 네, 얘기네요. 네, 전문성과 의지와 그래요. 무엇보다도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그런 맞습니다. 가지고 있어야죠. 자기 특권을 가지고 내 머리로서 나의 권한과 이익을 영수하고 한 세상 그렇게 살겠다는 것이 아니고 네. 정말 받들면서 부패하지 않는 이런 그래요. 깨끗한 그래야지 힘들게 해서 하시는 그럼 제가 그- 질문을 이렇게 해야 되겠네. 네. 영국의 검찰 감찰청 같은 외청이 만들어지고 네, 거기에 그 탑에 네, 한동수 전 대검 감찰부장 같은 분이 가면 네. 일이 된다. 아, 그 아닙니다. 더 많은 더 네. 유능하고 네, 이런 네. 분들이 세상에 많이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요. 저는 그 시기에 저의 소명 의식에 따라서 감찰부장 일을 한 거죠. 네. 지금도 제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네, 네, 네. 고민하죠. 네. 자,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이렇게 검찰 특활비에 대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이 책 검찰의 심장부 261쪽에 우리 한동수 전 대검 감찰부장께서 이렇게 적어두셨네요.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 총장실 비서관의 캐비닛 자료를 확보할 때가 올 것인가? 그리하여 특활비를 받은 사람의 정보와 구체적인 사용처가 백일하에 드러날 때가 올 것인가? 누구누구가 명절 때 수천만 원을 받았고 어디에 수천만 원을 맡겨두고 술을 마셨다는 소문을 잠재울 날이 올 것인가? 자, 이런 문장으로 특활비 파트를 마무리하셨는데 정말 그런 날이 올까요? 네, 지금까지 이제 진실은 회색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렇게 상당히 믿고 있는 검사들도 상당히 있더라고요. 네, 진실은 가리고 은폐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검사들이 있는 거죠. 네, 그렇긴 한데 그 이제 이 특수활동비 집행 부분은 실질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네, 이 부분들이 캐비넷에 있는 그 자료들을 서기관이 총장의 명에 따라서 폐기했을까? 그러면 어떤 그 공용 서류 뭐 손상이든 아니면 여러 가지 형사적으로 문제될 수 있기 때문에 되게 또 이런 부분은 남아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네, 견해도 있고요. 그렇다면 여러 가지 비정상적인 도무지 이 시대에서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네, 소문처럼 흘러다니고 있는데 네, 그 사실들을 명백히 드러나고 그 후에 이제 또 다른 또 변화들이 발생하잖아요. 네, 그런 사람들이 어떤 국민에 대해서 내가 쓴 이 음. 세금으로 소중한 거다. 네, 나는 술 마시고 비싼 음식 마실 수 있는 당연한 사람이다라는 것이 아니고 네, 이것들은 그 혈세이기 때문에 네, 내가 잘 용도에 맞게 써야 되겠다. 그리고 과거의 것들은 예를 들어서 남아공에서 진실화해위원회 네, 당신은 처벌하지 않겠지만 그 진실을 얘기해라. 진실을 얘기하면 불처벌하겠다 할 정도로 네, 특수활동비에 많은 용도로 집행하지 않은 많은 검사들이 있을 거예요. 네, 그렇지만 그 진실은 밝혀야죠. 음. 그러면 검찰총장이 예를 들어 이걸 밝혀야 되겠다는 의지를 가진 사람이 생기면 네, 그건 자발적인 공개되는 날 음. 내지는 그게 안 되면
그게 압수수색을 해서 네. 거기에 대해서 보면은 되잖아요. 그러면 그 내용들이 밝혀지고 네. 그러면 그것들이 그 진실이 밝혀지고 네. 그거를 또 잘 또 조금씩 나아지는 거잖아요. 그런 날들을 기대하고 그렇게 네. 가리라고 믿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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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특활비 얘기는 여기까지 좀 해보고요. 네. 이 책에는 그 되게 흥미로운 것들이 또 많이 담고 있는데, 한동훈 현 비대위원장, 그러니까 국힘 비대위원장이죠. 당시에 이제 검사에서 그 윤석열 사단의 핵심이지 않았습니까? 한동훈 검사에 대한 얘기도 꽤 담겨 있습니다, 이 책에. 자, 그 중에 하나 214쪽에 그런 대목이 있습니다. 그 널리 알려진 채널 A 사건 때, 그 음성이 한동훈 음성인가 아닌가 이걸 확인해 보기 위해서 한동훈 검사한테 직접 전화를 했었다. 이런 대목이 나오더라고요. 214쪽에. 정말 직접 전화를 한 겁니까? 네, 이제 한 10월부터 이제 2019년 10월부터 2021년 이제 고 부산 고검 차장 검사로 이제 네. 그 전보됐을 때 그 당시까지 이제 같이 근무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뭐 가기 전에 뭐 명함도 주면서 뭐 이렇게 아마 그런 취지의 어떤 그런 기억도 있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음성 녹음 파일이 한동훈 것이냐 네. 그 동일성 여부가 문제가 돼서 동일성 것이 아니라고 주장을 했고 네. 그럼 그 부분이 이제 클리어가 되면 네. 무고함을 벗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과학수사부에서 음성을 좀 동일성을 해봐야 되냐 내지는 뭐 그런 어떤 사이드 이슈로의 어떤 반대 논거도 있었고 또 이거는 이제 인권부의 사안이라고 이제 인권부로 가는 건 사건을 축소하고 네. 오래 걸리는 방식이거든요. 네. 그런 또 방어 논리도 있고 그랬는데 네. 가장 적합한 건 이제 감찰이고 네. 좀 기존에 모르던 사이도 아니고 그러니까 네. 제가 이제 그 행정 전화로 부산고검 차장실에 전화를 했었죠. 네. 그 부속실에 이제 부재 중이어서 이제 음. 콜백 해달라고 이제 메모를 남겨놨던 적이 있었죠. 근데 아. 전화를 못 받았어요. 네. 이게 그때 이제 이게 맞네 하라고 한번 물어보고 싶었죠. 네. 사실상 대검 감찰부에 있는 검사들은 검사장급 이상에는 직접 통화를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몇몇 관계되는 검사 중에는 제가 메일로도 보내고 네. 이 전화도 하고 이래서 자, 그러니까 본 적이 한동훈 있습니다. 검사장 쪽에다가 이 한동수 대검 검찰부장인데 콜백을 좀 해달라라고 네네 했는데 답이 없었어요. 네네 그때 뭐 메모가 전달이 안 될 수도 있고 근데 그렇군요. 검찰에 있는 우리 직원들 보면 네. 굉장히 책임감 강하고 놓치지 않습니다. 네. 다 그래요. 전달했을 거로 믿습니다. 자, 또 이제 이 책의 223쪽에 보면은 네. 한동훈 검사에 대한 얘기가 또 나옵니다. 내가 감찰부장으로 부임하던 첫날 점심 자리에서 이제 한동훈 검사장이 그런 얘기를 했다는 식으로 나옵니다. 죄가 될 만한 것은 어떻게든 찾으면 나오게 마련이므로 성과를 내지 못하면 무능한 검사라고 생각한다는 말을 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는 어떤 취지로 받아들였고 또 왜 이 책에 이런 식으로 담아놓은 건가요? 이 포인트가 왜 중요한 겁니까? 그 일단 목표를 정했다. 그러면 어떻게든 찾아내면 네. 찾아진다. 아. 이 사람들 모두 다 세상에 흠없는 사람은 없다는 것이 사람들의 인식이잖아요. 네. 그럼 어딘가에 털면 나오는 거죠. 아. 그렇게 이것들을 어딘가를 다 찾아내면은 이 사람의 것이 나오고 네. 그리고 검사가 지금 객관 의무를 지키지 않는다는 것이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죠. 네. 뭐냐면 그 법원의 판결들이 제대로 상식에 부합되지 않는 결론이 나오는 것 중에 상당 부분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자료들이 제출이 안 되는 거죠. 수집이 네. 안 되는 거죠. 네. 불리한 쪽으로 몰아가서 이렇게 하는 능력들이 있는 거죠. 음. 압수영장을 잘 받아내는 것이 특수부 검사의 네. 자질 중에 하나이고 자백을 잘 받아내는 것이 음. 자질과 능력의 네. 것이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러한 것들을 이렇게 쭉 연결시켜 보면 네. 그러한 그쪽에 굉장히 특화된 유능한 그 검사의 네. 발언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사후적으로 털면 다 가졌죠. 나온다. 네. 자, 그리고 이 책의 177쪽에 보면은 고발 사주 사안을 또 언급을 하면서
윤석열과 한동훈 도 직접 관여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식으로 지금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고발장들은 당사자인 윤석열, 한동훈 등의 지시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최종적으로 이거 뭐 수사가 지금 그 공수처에서 일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재판 중이죠. 재판이 중입니다만 지금 손준성 검사만 기소가 돼 있잖아요. 네. 그런데 윤석열, 한동훈의 지시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렇게 아예 그냥 책에다가 콱 박아놨어요. 그 이제 법정에서도 이제 같은 취지로 이제 진술했던 네, 기억입니다. 네. 고발장에 그 사실상 원본과 진배 없는 그 원문은 존재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자료인 거죠. 네, 그러면 그 내용에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이 등장하죠. 그러면 이제 검찰의 문화를 이해하실 줄 모르겠는데요. 네, 이 문서가 있으면 외부로 보낼 때 네, 항상 거의 매일 아침 시간에 만나보는 네. 직보할 수 있는 분인데 네. 검찰총장은 네. 상관인데 그립도 굉장히 강하신 분이었는데 네, 이거를 보고 안 하고 나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전현직 검사는 저는 없다고 봐요. 네. 진실을 얘기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그 고발장 문구 자체가 너무나 당사자성이 가능하다는 거죠. 이걸 객관적인 뭐 범죄를 뭐 제3자에 대한 그런 것들이 아니고 네. 당사자의 명예훼손, 뭐 음성은 내 것이 아니다, 뭐 이런 취지의 것들이 담겨 있어서 네. 그래서 거기 기재된 사람과의 관련성이 존재한다. 그래요. 이렇게 합리적인 추론해 본다는 네. 것이죠. 자, 이제 대검 감찰부장으로 근무했을 때 이제 맞닥뜨렸던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제 대통령이 되었고, 그다음에 부장회의에 함께 있었던 한동훈 반부패본부장은 지금 이제 법무장관을 거쳐서 국힘의 비대위원장, 정치인으로 변신했습니다. 정치인 한동훈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 두 분 다 이제 그 현직에 계실 때 네. 정책 중립성, 수사에 대한 불관여, 네. 또 수사의 독립성이라는 표현은 적절치는 않죠. 네. 그 수사 기본적으로 행정부니까요. 네. 그 이런 정책 중립을 강조하시는 분이었어요. 네. 그런데 다 가장 정치적인 자리에 이제 계신 거죠. 네. 두 분 다 네. 당 대표가 됐고 또 저기는 뭐 대통령이 되셨고. 네. 그런데 그 정치인으로서의 가능성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뭐 이렇게 평가하거나 의견을 네. 제시할 건 아니고요. 네. 다만 오랜 시간 검사로서의 의식과 사고, 네. 그 필드에서 하는 사고 방식들은 저는 정치에서 이렇게 보는 부분들 해석이 돼요. 네. 저분 저 지시와 저 배경이 어떻게 될까? 이렇게 검찰 내에서의 어떤 의사결정, 네. 행동 패턴하고 상당히 비슷하지 않나 이런 그래요. 생각들은 가지고 있죠. 자, 이 책에는 또 이제 윤석열 사단에 대한 분석이 담겨 있습니다. 저도 이제 그 대목을 흥미롭게 읽었는데요. 윤석열 사단의 전체 규모에 대해서 70명 혹은 120명 이런 언급도 막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 윤석열 총장 시절에 대검에 함께 계셨던 분으로서 이 가늠을 해보면 윤석열 사단의 규모는 어느 정도입니까? 이제 그 부분은 좀 그 연구하고 네. 검토하고 자료 수집이 필요하죠. 네, 그 가장 손쉽게 이제 접근할 수 있는 자료들은 네, 그 한국 법조인 대관 네, 내지 또 그 뭐 로엔비든 각종 이제 법조인에 관한 사이트에 보면 네. 그 근무 경력들이 쭉 있잖아요. 아, 거칠게 어떤 분은 70명이라고도 하고 음, 120명이라도 하고 그거는 뭐 어떤 시기는 어느 시기에 검사장으로 승진했냐, 네, 어느 수사를 했느냐, 네, 수사팀들에서 묶어내기도 하는데 네. 목석을 좀 잘 구별해야 되겠죠. 이 책에서는 말이죠. 네, 윤석열 사단의 핵심을 네, 크게 두 부류로 나눴더군요. 네. 하나는 대검 중수부, 네, 또 하나는 이명박 청와대 파견 검사들. 네, 자, 대검 중수부는 이제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네. 이명박 정부의 파견 검사들을 보면은 네. 윤석열 사단의 핵심을 알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 점은 왜 그렇습니까? 이 보통 이제 대검 중수부만 하는데 네. 또 이제 대검 중수부 내에서도 이제
그래도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몇몇 네. 고 인사들이 존재할 수 있잖아요. 네. 그 이제 검찰 내부에서는 다 아실 텐데 네. 뭐 제가 뭐 구체적인 사례와 음. 뭐 이런 내용들은 좀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네. 근데 MB 정부 시절 하에서 민정수석실은 지금의 민정수석실하고 달라요. 네. 지금 정부에서는 민정수석실을 그 법무비서관이 그 역할을 좀 하고 있는 네. 것으로 좀 들었어요. 네. 그 뭐 법무부로도 작업이 좀 넘어간 그런 이유도 있지만 네. 그 일치하는 거예요. 음. 그 당시에는 민정수석의 하명 수사가 존재했거든요. 네. CN 사건 수사. 네. 네. 그럼 예를 단적으로 윤석열, 이정석 검사가 있는 거예요. 네. 그 CN 수사의 네. 멤버에. 네. 그럼 그 당시에 민정수석실 행정관이 누구였나? 한동훈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서로 긴밀하게 그 관계들은 굉장히 그런 분들이 또 자신의 상관이었던 MB를 수사한 거잖아요. 네. 네. 그 같은 수사팀을 이루어서 경우에 따라서 날도 새고 이랬겠죠. 네. 수많은 집중을 해서 이런 과정에 맺어지는 그 인적 긴밀성은 상상을 초월하기 힘들다. 네. 네. 초월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죠. 전두환 군사 독재가 이제 탄생한 터전이 하나회의인데 결국 척결됐습니다. 역사가 이제 그걸 보여주고 있는데 윤석열 사단 이것도 척결될 날이 오겠죠? 그 척결이란 말들은 사실 굉장히 강한 네. 언어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직접 수사권이 폐지되잖아요. 네. 그럼 특수부가 없어지잖아요. 네. 그리고 예를 들어 중수청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공무원은 자리와 위치가 아니고 기능으로 사고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네. 내가 수사하는 분야에 나의 전문성이 있고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면 글로 가야 되죠. 네. 경찰이 낮은 게 아니잖아요. 네. 네. 그죠? 네. 법원이 높은 게 아니고. 그러면 내가 중수청이 필요하다면 중청이 가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중수청에 가면 네. 가고자 하는 적절한 신분 뭐 이렇게 지위 처우 같은 문제가 해결되면 가고자 하는 검찰 유능한 수사관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네. 검사들도 가야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의 어떤 제도적인 부분하고 같이 연결되고 네. 그리고 상당 부분 그 불변의 그 사람들이 존재하긴 하겠죠. 네. 그 부분들에 대해서들은 여러 가지 뭐 이 세밀하고 네. 과감한 여러 음. 가지 정보들과 그래요. 실행이 필요하겠죠. 네, 네. 자, 이제 오늘 2차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이제 책이 나왔어요. 검찰의 심장부에서라는 책이 나왔는데, 자, 이 책을 쓸 때 독자들이 이 책을 어떤 마음으로 읽어줬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도 있었을 것 같아요. 네, 나중에 이렇게 검찰의 어떤 의사결정 구조라든가 네, 조직 문화들을 좀 이해할 수 있는 그냥 객관적인 자료들 네, 이렇게 좀 참고를 좀 하셔서 저는 이제 판사하고 변호사 했으니까 좀 외부자의 시각에서 네, 오랫동안 검찰에 있던 분들이 또 보지 못했는 걸 제가 볼 수 있었고요. 네. 또 이제 저는 어떤 소명의 의식을 가지고 이렇게 물러서지 않고 할 수 있는 만큼 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서 네. 있으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조금 더 본질을 조금 볼 수 있지 않았나 네, 그런 취지이고 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함께 네, 맡은 자리에서 다 그냥 할 수 있는 만큼 기쁘게 일을 해나가면 되지 않을까 네, 네, 이런 생각들입니다. 나중에라도 참고할 수 있는 네, 뭐 이런 자료로 쓰여지면 좋겠습니다. 네, 네, 네. 자, 그리고 제가 이제 완독을 해보니까 네. 이 책이 상당히 그 세밀하게 기록적으로 잘 정리가 돼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한명숙 그 전 총리와 관련한 사안들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검찰에서 어떻게 다뤘는가도 굉장히 흥미롭게 잘 읽었는데 그렇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 또 한동훈 핸드폰 관련한 사안들 이런 것들은 다음 기회에 제가 또 인터뷰를 해서 자세히 그런 것들을 또 한번 들어봤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2차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하고 책 출간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마이TV 시청자 여러분, 오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판사를 해보고 또 변호사를 해보고 그리고 검찰을
제대로 파악해 보기 위해서 또 제대로 된 검찰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 대검 검찰부장의 자리에 들어가서 대한민국 검찰의 여러 가지 속사를 들여다본 한동수 전 대검 감찰부장 1, 2차 인터뷰를 우리가 했고요. 또 그것을 모은 책도 나왔다고 하네요. 여러분들이 한번 1, 2차 인터뷰 다시 한번 보시고 또 기회가 되면 책도 보시면서 대한민국 검찰이 어떻게 하면 제대로 다시 태어날 수 있을까 같이 한번 모색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오마이TV가 이렇게 담대한 기획을 계속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의 응원 덕분입니다. 아직 구독,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밑에 자막에 지금 전화번호 있지 않겠습니까? 이 전화번호로 오마이TV에 대한 자발적 시청료 월 10,000원입니다. 나도 가입 이렇게 직접 전화를 하거나 문자를 주시면은 우리 직원이 가입 절차를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연호가 묻다는 여러분의 성원 덕분에 계속 여러분과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수 전 대검 감찰부장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